예상외로 글로벌 증시가 상당히 세게 움직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하수님도 반갑습니다. 금태사님도 반갑고요. 보물소님도 반갑고 재강님도 반갑습니다. 송님도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다 반갑습니다. 그러면 아침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미국의 나스닥 선물지수는 혼조 출발을 하고 있더라고요. 혼조 출발을 하고 있다. 어제 미국 증시가 또 강하게 올랐습니다. 어제 미국 증시가 상승한 배경은 어제 중국 상해 종합지수가 5.7% 정도 급등세로 보였죠. 이와 같이 중국 증시가 급등세로 보였고, 그 다음에 미국의 경제지표가 호조세로 보였습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발표됐는데, 이 경제지표가 호조세로 보이면서 미국의 3대 지수가 강세로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다우지수는 459포인트, 퍼센트로는 1.78%가 상승하면서 26,287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지수는 226포인트, 퍼센트로는 2.21%, 그러면서 1433포인트로 마감을 했는데요. 최근에 나스닥 지수는 3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갔습니다. 최근에 미국의 대표적인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의 나스닥 지수를 견인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S&P 500은 어제 보면 49포인트 오르면서 퍼센트로는 1.59%, 3179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미국의 3대 지수는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유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가 서부 텍사스 원유는 0.28달러, 그러니까 배럴당 0.28달러가 상승하면서 퍼센트로는 0.71%, 그러면서 배럴당 40.9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영국의 브렌트는 배럴당 0.73달러가 퍼센트로는 1.70% 상승하면서 43.5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어제 원유는 미국의 원유 재고가 감소하고 있다는 소식과, 그리고 중국 경기 회복과 중국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이면서 원유 실수요가 회복할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최근 원유도 상승 기조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어제 금값은 또 올랐습니다. 금값도 온스당 3달러가 오르면서 퍼센트는 0.22%가 상승하면서 1793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금값의 상승한 배경으로서는 달러가 약세를 보였고,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면서 중국 경기 회복 기대감 때문에 금값이 강세를 보였다는 것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어제 달러 인덱스는 하락을 했습니다. 96.74로 기록을 하면서 달러 인덱스가 어제 0.57% 하락을 했습니다. 이와 같이 달러 인덱스가 하락한 것은 글로벌 경제 지표들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글로벌 경기가 회복세를 보일 것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달러 인덱스가 하락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그럼 미국의 국채 금리를 보면 2년물, 5년물, 10년물, 30년물 다 상승을 했습니다. 국채 금리는 상승을 했다. 그럼 국채 가격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럼 글로벌 증시가 상승세를 보인 것도 국채 금리 상승에 좀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제 미국에서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됐습니다. 특히 이번 주에는 제가 여러분들 그랬죠. 어제하고 목요일날 주요 경제지표가 발표된다 그랬죠. 목요일날 또 주요 경제지표가 뭐냐면은 주간 실업청구자 수가 과연 어떻게 나오냐가 또 미국 증시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는 어제 발표된 6월 서비스업 PMI 지수가 또 중요한 변수로 작용을 했는데, 예상외로 서비스업 PMI 지수가 잘 나왔습니다. 특히 예상치가 50.1이었는데 57.1을 기록했고, 그리고 4월 달에 서비스업 PMI 지수가
5월달입니다. 5월달에 45.1을 기록했는데 6월에는 51.1을 기록하면서 뭐 엄청나게 개선이 됐고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그러면서 서비스업 PMI 지수가 월간 상승폭이 최대치를 기록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어제 미국 증시는 강세 출발한 후 계속 상승세가 유지되면서 3대 지수가 상승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발표된 지표가 6월 고용 추세지수가 발표됐는데 49.5로 두 달 연속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신규 주문도 발표가 됐는데 5월 달에는 41.9였는데 61.5로 크게 개선됐습니다. 이와 같이 전일 발표된 모든 경제지표들이 개선세를 보이면서 호조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가 상승세가 연출됐다는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제 미국에서 업종별을 한번 등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하락 업종은 전기가스 업종이 1.2% 정도 하락하고 나머지 10개 업종이 다 상승을 했습니다. 특히 소비자 업종이 3.2% 정도 상승을 했고 커뮤니케이션 업종이 2.1% 정도, 금융 업종도 한 1.9% 정도, 그 다음에 헬스케어 업종도 한 1% 정도 상승하면서 어제 미국에서는 거의 대부분 업종이 상승세로 보이던 것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특징들을 한번 보면은 어제 대형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특히 대형 기술주에 대한 투자은행들이 목표가 상향 조정이 이루어지면서 강세를 보였다는 겁니다. 아마존이나 넷플릭스, 테슬라 같은 종목들을 투자은행들이 목표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이 대형 기술주들이 어제 강세를 보이면서 미국 증시를 이끌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관련주, 경기 민감주들도 시장이 좀 살아나고 경제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기 때문에 경기 민감주마저 어제는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다는 걸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우리 빵주죠. 빵주부터 살펴보고 또 다른 주요 종목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대형 기술주들 빵주 한번 살펴보면 아마존이죠. 아마존이 5.77%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아마존도 사상 최고치 경신을 했고 넷플릭스도 3.5% 급등세를 보이면서 넷플릭스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페이스북은 2.9% 상승을 했고 애플도 2.68% 상승하면서 애플도 사상 최고치, 구글도 2% 정도 올리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기술주들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넷플릭스, 애플, 테슬라 이와 같은 대형 기술주들이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미국 증시 상승세를 견인했다 보시면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우리 증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종목들 흐름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테슬라가 무려 1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테슬라가 최근 사상 최고치 경신을 이어가고 있죠. 특히 테슬라는 5일 연속 지금 계속 급등세를 보이면서 사상 최고치를 보이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어제도 13% 정도 올랐습니다.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개선, 그리고 앞으로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계속 개선될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차 판매가 계속 늘어날 것이라는 그런 투자은행들의 보고서, 그러니까 목표가 상향 조정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서 테슬라가 어제도 급등을 했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 인텔은 0.6% 정도 상승했고 마이크론은 2.1% 정도 상승했고 퀄컴도 1.1% 상승을 했습니다. 전일 미국에서 반도체 관련주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2.6% 정도 상승하면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046, 2000포인트를 상향 돌파하면서 어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미국 증시에서는 대형 기술주 그리고 반도체 관련주들이 강한 상승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제약주들, 바이오주를 보면은 길리에드 사이언스는 0.5% 정도 상승했고 존슨앤존슨은 1.4% 상승했고 하이자는 보합을 그러겠고 일라이니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바이오 관련주도 일부 종목들은 사상 최고치 경신하는 종목이 좀 나왔고 그러면서 어제 헬스케어 지수는 한 1% 정도 상승했다는 거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제 미국 증시 특이사항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 어제 한 1% 후반대 강세를 보였습니다. 유럽 증시도 어제 강세를 보였다는 거 참고로 하시고, 유럽 증시가 상승한 배경은 중국 증시가 5.7% 정도 급등세를 보인 것이 유럽 증시에 좀 호재로 작용을 했고요. 그다음에 유로존 5월 소매 판매가 17.8% 증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어제 유럽에서 경제 지표도 양호하게 발표되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그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미국 기업들의 해규 미국으로 다시 돌아오려는 행정명령의 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제조업을 하고 있는 업체들을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라, 이런 행정명령을 검토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국 에너지 수입이, 미국에서 그 수입하는 에너지 수입이 18% 정도밖에 목표치를 달성을 못했답니다. 금년대. 그러니까 전번에 무역 1차 합의에서 미국의 에너지 관련 수입을 하기로 약속했던 목표치의 18% 정도밖에 달성을 못해가지고 연내 목표 달성이 좀 불가능하지 않냐, 그런 이야기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워런 버핏이 지금 항공주하고 뭐 금융주 팔아가지고 좀 약간 시장에서 이제 한물 갔다, 그런 이야기 좀 나왔죠. 그런데 워런 버핏이 어제는 도미니언 에너지 천연가스 관련 자산을 약 100억 달러 정도에 인수했다. 한 11조 원 정도 되죠. 12조 원 정도 되겠네요. 인수했다는 소식이 또 어제 미국 증시에 좀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도이치뱅크가 아마존은 코로나19 혼란 속에 승리자다, 그런 얘기가 좀 나오면서 어제 아마존이 또 강세를 보이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미국의 그 비건이죠. 국무부 부장관입니까? 명칭이 정확히 생각 안 나네요. 비건이 오늘부터 7일부터 10일까지 우리나라를 방문한다. 그러면서 이제 대북 관계가 어떻게 좀 풀릴지 한번 이것은 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러니까 오늘부터 10일간 방한을 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세계 보건기구 WHO에서 코로나19가 공기전파에 대한 주장이 있는데, 일부에서 주장이 있는데, 이 공기전파에 대한 검토, 최종 공기전파가 일어난가,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이 검토에 착수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고요. 역시 코로나 문제는 지금 시장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보면은 경제지표하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긍정적으로 작용해서 지금 미국 증시가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문제는 좀 심각합니다. 미국에서 보면은 미국 지역 40% 지역에서 경제활동 재개를 지금 계속 하다가 중단을 했고, 그 다음에 일부 지역, 많은 지역에서 지역 재봉쇄를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코로나 문제는 부각되지 않고 지금 경제지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고, 그 다음에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면서 최근 미국 증시 그리고 중국 증시도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 그냥 오늘 경제신문 보면은 이제 국민연금이 이제 상반기에 배팅했던 종목들, 어떤 종목에 배팅했냐가 오늘 좀 기사가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최근 우리나라 그 주도주로 할 수 있는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는 얘기 좀 나왔고, 그 다음에 현대차가 수소 전기 트럭을 유럽 쪽에 지금 수출한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세계 최초로 현대차가 수소 전기차 상용화에 성공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럼 경제신문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고 여러분들 오늘 투자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 관심 가질 종목 한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지갑년 버핏 그래가지고 천연가스에 배팅했다. 그러면 도미니언 에너지를 약 100억 달러에 인수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현대차가 수소 전기 트럭 5년간 스위스에 1600대 공급을 한다는 이야기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수소 전기차 세계 첫 수출, 그러면서 앞으로 독일, 북미 지역에 시장에 적극적으로 진출하겠다는 이야기. 현대차가 수소 전기 대형 트럭 양산 체제를 구축하고 유럽 친환경 시장에 진출한다는 이야기가 오늘 신문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쌍용차 투자 유치가 지금 본격화되고 있다는 이야기. 쌍용차 그 매각 주관사가 7일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는 얘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그 제약회사죠. 제약회사 메지온이 작년 그 임상 실패해가지고 뭐 주가가 좀 급락하면서 급등락을 보였던 메지온이 있습니다. 메지온이 심실이 하나인 그 환자들을 치료하는 그 치료제를 그 개발을 했는데요. 그 유데나필이라는 그 치료제인데 신약인데요. 이것을 FDA에 허가를 신청을 한다 이야기 나와가지고 허가가 이번에 날 것이다 그러면서 이미 생산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경쟁력이 없는 희귀질환 치료제이기 때문에 허가 날 가능성이 크다. 캐나다에서 5,000명분 그 생산을 개시한다는 이야기. 그리고 내년 3월께는 FDA에서 승인을 해줄 것이라 지금 회사 측에는 전망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줄기세포 치료제가 코로나에 효과가 있냐 그러면서 나오면서 어제 대용제약이 주가가 좀 급등을 했죠. 급등을 했는데 그 인도네시아에서 대용제약이 코로나 치료제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다. 줄기세포 치료제를 가지고 대용제약이 인도네시아에서 임상 1상 승인을 받았겠다는 이유 때문에 어제 급등을 한 것 같은 생각됩니다. 줄기세포 그 호흡기 증상 치료제가 동물 실험에서 대용제약이 입증을 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도네시아에서 지금 임상 1상을 시작한다는 얘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국민연금 배팅 그래가지고 편의점주는 사고, 그 다음에 자동차 관련주는 매도를 했다는 이야기. 특히 GS 리테일과 BGF 리테일 지분을 사고, 호텔, 자동차, 코로나에 좀 타격이 있는 주식들은 지분을 축소했다는 이야기. 특히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 제조업체인 포스코 케미칼의 2대 주주로 등극을 했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리고 게임주인 W게임즈를 지분을 5% 정도 국민연금이 늘렸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내용은 환경 보면은 제가 보면은 자세히 좀 나와 있을 겁니다. 국민연금이 지분을 늘리는 회사와 그러니까 지분을 축소하는 회사 명단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 과연 국민연금이 상반기에 지분을 늘렸냐 매도를 했나 지분을 축소시켰냐 그걸 한번 여러분들 스스로 체크 한번 해보시기라는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가치투자 우리나라의 최근 보면 가치투자 그러면서 승승장구하고 있는 그 강방천 회장이죠. 에스프레소 회장이 삼성전자를 안 사는 이유, 사지 않는 이유를 좀 오늘 좀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삼성전자가 지금 항상 주장하고 있는 초격자 유지가 힘들다. 그리고 반도체 미세 공정 차별화가 내년 하반기면은 끝날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다 이야기 나왔고,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시스템 반도체 분야에서 삼성전자가 세계 1위로 등극하기는 좀 불투명하다. 그렇기 때문에 강박전 회장은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나 그 반발하는 여의도 그 일부 애널리스트 전문가들은 그래도 삼성전자는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왜 사야 되냐면은 반도체 산업에 대한 성장성이 크고 삼성전자가 반도체 시장 세계적인 주도주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사야 된다는 이야기. 그 다음에 비대면 관련 산업이 지금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반도체 산업의 성장성은 상당히 밝다는 이야기. 그리고 세 번째 사야 된 이유가 뭐냐면 최근 미국의 반도체 업체인 인텔, 마이크론 등이 반도체 업체들이 12개월 예상 주당 순이익 EPS를 상향 조정하기 때문에 삼성전자도 실적이 하반기로 갈수록 실적이 좋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사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을지는 한번 더 지켜봐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프레소 강박천 회장은 삼성전자를 사지 않는다. 그런데 일부 애널리스트들은 사야 된다 이야기가 좀 오늘 나왔습니다. 신문에. 또 중국에서 또 약간 그 흑사병 이야기가 좀 나왔죠. 흑사병, 중국도 발칵 그러면서 코로나에 이어서 흑사병 공포 그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네이먼구에서 사람 간의 전염이 되는 것을 확인했다는 이야기. 중세에 그렇게 유럽에서 그 발생을 했어요. 흑사병이요. 그 책도 있죠. 패스트라 그래가지고 유럽에서 그때 발생했을 때 유럽 그 인구들이
인구, 그럼 유럽에서 유럽 30% 정도, 3분의 1 정도가 사망했다는 이야기 좀 나왔고, 그래서 이 이제 흑사병이 중국에서 다른 국가로 또 확산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감도 좀 제기되고 있다는 신문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또 나왔던 신문 이야기 보면은 SK 바이오팜이 3일 연속 상한가를 치면서 시가총액이 크게 증가하면서 포스코 시가총액을 상향 돌파하면서 시가총액 17위 기업으로 올라섰다는 이야기. 오늘도 또 상한가 치면은 또 엄청난 시가총액이 좀 큰 대형주로 지금 대형주가 되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가 나란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최근 국내 증시의 주도주로 부각되고 있다. 그러면서 이와 같이 네이버, 카카오, NC소프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미국의 대형 기술주, 그러니까 언택 관련주들이 계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기 때문에 카카오, 네이버, NC소프트도 상승세가 좀 유지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는 얘기를 나와 있습니다. 그럼 오늘 여러분들의 국내 증시, 우리 증시에서 여러분들은 전망과 여러분 투자 전략 그리고 관심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증시는 상승세가 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3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중국 증시 제가 계속 요즘에 말씀드렸죠. 중국 증시가 대단합니다. 중국 증시가 대단합니다. 여러분들 이 화면 보일지 모르지만은 제가 중국 증시 며칠 전에 3천 돌파할 때 중국 증시가 모처럼 만에 3천 돌파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을 돌파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중국 증시가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 있는데, 최근에 중국 증시가 여러분들 그래프 보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5일 연속 그중 급등을 하면서 지금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이 전고점을 뚫고 올라갔습니다. 거래량도 엄청나게 지금 터지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제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것은 중국의 이제 경제 지표가 크게 호전되고 있죠. 그러면서 중국 그 경제 지표가 호전되면서 제조업 같은 경우는 중국에서 코로나19 이전 수준까지 회복을 했던 제조업이 코로나19 사태 이전까지 회복했다. 이런 전망이 나오면서 최근 중국 증시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나스닥 지수, 중국 증시가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증시도 상승분이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요. 그 다음에 오늘 또 우리나라의 가장 또 중요한 이벤트라 할 수 있는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가이던스는 보면은 지금 6조 4천억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 애널리스트 사이 중에 한 7조 원 이상 나올 것이라는 이야기도 하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 실적이 어떻게 발표되느냐에 따라서 국내 증시에 미치는 영향은 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LG전자 실적도 오늘 좀 발표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삼성전자, LG전자 실적 오늘 여러분들도 체크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최근에 보면은 시장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듯이 업종과 세타 내에서 실적 호전주 중심으로 주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종목별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실적 시즌이 본격화되기 때문에 실적 좋은 종목 중심으로 접근하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특히 최근 바이오 관련주들에서 많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제가 보면 바이오 관련주 더 갈 가능성이 있다. 이제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특히 2차전지 관련주도 최근에 먼저 올랐던 종목들이 다시 오르는 양상을 보였죠. 특히 어제 2차전지 보면은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가 최근에 급등을 한 후 조정을 받은 후 어제는 또 급등을 했고, 그 다음에 첨보 같은 종목도 먼저 오른 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보인 후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관련주도 뭐 똑같이 오른 거 아니라 먼저 오른 종목은 조정받고 다시 오르고 그런 형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전지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 5G 관련주도 제가 보면은 주가는 싸다, 가격 메리트가 있다, 바닥권에 있다. 이 종목들은 매수해가지고 제가 보면은 연말까지 보면은 좀 수익률이 좀 크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반도체 관련주도 주가 좀 차별화가 일어나고 있다. 어제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도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이 또 강세를 보였고, 실리콘옥스 같은 종목이 또 신고가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반도체 관련주도 반도체 내에서도 주가가 좀 차별하게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수익률 내기가 지금 장세가 장은 오르지만은 내기 힘듭니다. 예. 옛날 같으면 반도체 관련주면 다 올랐는데
반도체 관련주 내에서도 몇 개 종목 오르고 몇 개 종목 빠지고 그렇기 때문에 좀 힘들지 않냐. 수익 내기가 그렇게 좀 힘든 장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이 좋은 종목 중수로 저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좀 관심을 가져볼 종목은 최근에 2차전지 관련 중에서도 최근에 먼저 상승한 후 조정이 지금 기간 조정과 그 다음에 가격 조정이 어느 정도 끝나가는 종목이 제가 보면 CIS라는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CIS도 최근에 2차전지 관련해서 급등을 한 후 최근 가격 조정하고 기간 조정을 충분히 받았습니다. 어제 이런 모양을 보였던 에코프로 BM이 급등을 했죠. 첨보도 어제 강했죠. 제가 보면 CIS도 기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충분히 받았기 때문에 오늘 시장에서 강한 상승이 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독이라는 종목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말씀을 해드리고 싶는데요. 이건 중견 제약업체죠. 중견 제약업체인데 특히 자회사인 제넥신이 우리나라에서 백신 개발에 가장 앞서고 있습니다. 이 한독 같은 종목도 최근에 거래가 꾸준히 수반되면서 지금 상승 기조가 살아 있습니다. 이 종목도 제가 보면은 어느 순간에 강하게 치고 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한독 같은 종목도 밀릴 때 한번 저점 매수해 가지고 좀 중장기로 접근하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것으로서 제가 오늘 아침 방송 마치고요. 여러분들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 꼭 행운이 함께 하는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아침 일찍 저 방송 들으러 찾아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내일 아침 7시 반에 또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 이야기가 여러분들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감사나 수고 한번 눌러주시면 제가 내일도 더욱더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